자, 이번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 제어문, 코드를 제어하는 제어문에는 뭐가 있다 했죠? 조건문이 있고 반복문이 있다 했죠? 조건문에는 뭐가 있어요? 방금 if, 그 다음에 elif, else가 있다 했죠? 자, 그 다음에 반복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반복문의 종류에는 while문이 있고요, for문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for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거의 이제 후반부에서 배울 거예요. 후반부에서 다룰 거니까. 왜냐면 여기서 다뤄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후반부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while문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 배우는 게 중요한데, 자, while문은 어떻게 쓰냐? 제가 여기다가 조건문을 일단 써볼게요. i가 1이라 했을 때 만약에 i가 10 프린트 i라고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는데 조건문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썼고요. 이런 식으로. 자, 조건문은 이게 조건문이잖아요. 조건문은 언제 실행된다 했죠? 조건식이 뭐일 때? 그렇죠. 참일 때 실행된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요 코드만 보세요. i가 1이죠. 그러면 얘는 요 조건식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얘가 1이잖아요. 1은 10보다 작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프린트 i 했을 때 여기 뭐 들어오겠어요? i? 요거 i 1이에요? 변수예요? 변수에 1이에요. 그렇죠? 1 들어오잖아요. 1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1 출력해주고 여기서 지금 이 i는 뭐죠? 그렇죠? 그럼 1 플러스 1은 뭐예요? 2죠. 그럼 2라는 변수가 i에 2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출력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 지금 프린트 i는 뭐가 출력된다? 1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요걸 일단 잘 기억을 하시고 while문을 여러분들이 배우기 전에 증감연산자라는 걸 이제 아는 게 중요한데, 자, 증감연산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i라는 변수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요. i라는 변수에다가 1을 집어넣었는데 거기다가 i는 i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i 플러스 1. 그러면 이때 당연히 여러분들 프린트 해가지고 i 값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자, 일단 최초의 i는 한번 뭐예요? 최초의 i는 뭐죠? 1이죠. 그럼 이때 출력하면 뭐 나오겠어요? 당연히 1 나오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i는 i 플러스 1 해가지고 요때 i는 뭐죠? 1이죠. 그럼 1 플러스 1은 뭐겠어요? 그 2죠. 그럼 얘 출력하면 뭐 나오겠어요? 2 출력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 번 더 썼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는 이 i는 뭐죠? 2죠. 그럼 2 플러스 1은 뭐예요? 3이죠. 그죠? 그러면 3 출력되는 거고. 당연히 제가 이거 한 번 더 쓰면 당연히 이때 뭐 출력되겠어요? 4 출력되는 거고, 이때 한 번 더 쓰면 5 출력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1만 변수하고 1만 이용해서도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게 가능한데, 자, 얘를 줄인 표현이 있습니다. i는 i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줄인 표현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쓰냐? i 플러스는 1 이렇게 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i의 값을 1씩 증가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요렇게 쓴 거랑 요렇게 쓴 거는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다만 요거를 줄인 표현이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요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실무에서는 요걸 굉장히 많이 써요. 자, 요걸 이제 증감연산식이라 하는데, 자, 그래서 요렇게 쓰게 되면 i의 값을 1씩 증가시켜서 1부터 5까지, 그러니까 i 값을 즉 1만 가지고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말 그런지 볼까요? 자, 얘는 잠깐만 주석 걸어 놓을게요. 자, 정말 한번 그런지 볼까요? 실행해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1부터 5까지 출력되는 거. 자, 그래서 얘 줄임 표현이 이제 요건데, 자, 만약에 내가 이씩 값을 증가시키고 싶다. 이씩 값을 증가시키고 싶으면 얘를 뭘로 바꾸면 될까요? i 플러스는 1을 2로 바꿔주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2씩 증가시키고 싶을 때는 얘를 어떻게 2로만 바꿔주면 여러분들이 이 값을 2씩 증가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죠? 1, 3, 5가 출력되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증감연산식이라 했잖아요.
그럼 증가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소되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i는 5라고 해볼게요. i는 5라고 하고 i는 i-1. 그러면 지금 i의 값을 몇씩 감소시킨 거예요? 1씩 감소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출력하면 당연히 뭐 나오겠어요? i 값 4 나오는 거예요. 4. 그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써볼게요. 이때 뭐 나오겠어요? 그러면 3 나오겠죠. 왜요? 이때 4 들어오니까 4 마이너스 1은 3이니까 3 들어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줄인 표현이 뭘까요? 바로 i 마이너스는 1이에요. 요거랑 요거는 똑같은 문법. 그래서 실행해보면 이렇게 5, 4, 3, 2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1씩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2씩 감소시키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로 1 대신 뭐 쓰면 되는 거예요? 2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씩 감소되겠죠. 만약에 3씩 감소시키고 싶다? 그러면 3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뒤에다가 어떤 값을 쓰냐에 따라서 감소되는 또는 증가되는 값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증감연산식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이 반복문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자, 근데 지금 이 품문의 특징은 뭐냐면 이 품문 같은 경우는 이 안쪽 내용물을 실행시켜주고 조건문은 끝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조건문은 얘가 조건식이 참이면 요 안쪽에 있는 내용물을 실행시켜주고 조건문을 빠져나옵니다. 그게 조건문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조건문과 달리 얘를 끈질기게 놓지 않는 녀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while문입니다. while문은 똑같아요. if문이랑 포맷은 비슷한데 if 대신에 뭐만 쓰면 되냐면 while라고 씁니다. 자, while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뭐뭐 할 때 동안 계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 할 때 동안 계속. if문이랑 포맷은 비슷한데 if문과 다른 점은 뭐냐면 if문 같은 경우는 그 안쪽에 있는 내용물이 실행되고 끝나는 반면에 while문 같은 경우는 그 안쪽에 있는 내용물을 쉽게 놔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좀 조건식을 3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얘를 조건부, 조건식이라고 어쨌든 하는데 맨 처음에 i의 값은 뭐죠? i의 값은 뭐예요? 1이죠. 그러면 이때 프린트 i 하면 뭐가 출력된다고요? 1 출력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 출력됐을 때 여기서 뭐가 나요? 1 플러스 1이니까 2죠. 그죠? 그러면 i의 값에 뭐가 들어가요? 이때 2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조건문 같은 경우는 2가 돼서 아까 빠져나온다 했잖아요.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while문은 어디로 올라가냐면 여기로 다시 올라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보세요. while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1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1이 들어와서 1일 때 참인가요? 참이죠. 참이기 때문에 프린트 해가지고 1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뭐가 되냐면 i의 값이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뭘로? 2로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로 증가해가지고 while문 같은 경우 끝나냐? 그게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냐면 요 조건부로 다시 올라갑니다. 조건부로 올라갔을 때 어떤 값으로? 2로 올라갑니다. 2로 올라가서 그러면 2일 때 참인가요? 조건식이? 참이죠? 그죠? 2일 때 참이니까 프린트 i는 1이에요? 2예요? 2란 말이에요. 그러면 2를 출력해주면 그러면 이때 i는 뭐 들어오겠어요? 2 플러스 1이니까 뭐가 되게 3이죠. 그러면 3일 때 올라갑니다. 그러면 3일 때 참인가요? 참이죠. 참이기 때문에 3 출력된다 안 된다? 출력됩니다. 그러면 3 플러스 1은 뭐겠어요? 4죠. 그러면 4일 때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4일 때 올라가니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거짓이면 반복문은 종료되는 거예요. 즉 반복문은 요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 바로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건식도 조건부가 거짓이면 실행조차도 안 하는 것처럼 반복문도 마찬가지로 요 조건부가 거짓이 되면 빠져나오는 녀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행해볼까요? 자, 1, 2, 3 나오는 거 보이죠? 자, 근데 얘를 어떻게 줄였을 수 있다고요? i 플러스는 1로 줄였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해보면 1, 2, 3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i 값이 4가 돼서 빠져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fstring 그냥 써보고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써볼게요. 자, 실행해보면 자 보이시나요? 4로 빠져나온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4가 되면서 조건부가 거짓이 되니까 빠져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맞춰보세요. 이 조건식은 조건식이래. 그렇죠, 맞죠? 이 조건부는 몇 번 실행된 걸까요? 3번일까요? 4번 실행된 거죠. 왜요? 1일 때 한 번, 2일 때 한 번, 3일 때 한 번, 언제 또? 4일 때까지 한 번 실행된 거죠. 총 4번 실행된 거예요, 조건부는. 근데 4일 때 이 조건식이 거짓이기 때문에 빠져나온 거죠. 근데 이 안쪽에 있는 내용물은 몇 번 실행된 걸까요? 그렇죠. 그 안쪽에 있는 내용물은 총 3번 실행이 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걸 10이라 하면 당연히 1부터 몇 가지 출력되는 거겠어요? 1부터? 그렇죠. 1부터 10까지 출력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만약에 i 플러스는 2로 바꾸면 이거는 몇씩 증가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2씩 증가시켜달라 했기 때문에 1, 3, 5 치고 나오는 거예요. 3이라고 하면 당연히 1, 4, 7씩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시작값이라고 합니다. 내가 i의 값을 1로 시작하겠다. 얘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얘를 끝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값. 그러니까 내가 10으로 끝나겠다. 10까지. 1부터 10까지. 당연히 비교식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만 보면 얘는 1부터 10까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보폭이라고 합니다. 보폭.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폭을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지가 있고 보폭을 넓게 가져가면 당연히 그 목적지로 도달하는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빠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1씩 증가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 이렇게 가는 것과 만약에 3씩 증가시켜가지고 1부터 10까지 가는 거가 누가 더 빠르겠어요? 당연히 얘가 훨씬 더 빠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반복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작점과 끝점이 많이 떨어져 있어도 보폭을 여러분들이 세게 밟게 되면 금방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폭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만약에 여러분 시작값을 5로 두게 되면 몇부터 시작해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죠? 5부터 시작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몇부터 시작할지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요걸 잘 기억하세요. 반복문은 조건식이 언제일 때 빠져나온다 했죠? 거짓일 때 빠져나온다 했죠? 그렇죠? 거짓일 때 빠져나온다 했는데 제가 만약에 얘를 지워버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맞춰보세요. i의 값은 증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그러면 i의 값이 증가가 안 되면 i의 값은 계속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계속 1 머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한 루프예요. 그러면 맞춰보세요. 무한 루프는 좋은 걸까요? 굉장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안 좋습니다. 실행해보면 지금 이거 1만 계속 출력돼요. 자, 이때 바로 재빨리 이거 빨간색 꺼줘야 됩니다. 안 꺼주면 프로그램 튕겨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코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에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요까지 쓰는데 요 보폭 증감연산자를 안 써줘가지고 무한루프에 갇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무한루프에 갇히지 않게끔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i의 값이 어쨌든 1씩 증가돼가지고 얘가 10까지 즉 11까지 도달해가지고 조건식이 반복문이 거짓이 되면서 빠져나와야 되는 건데 이걸 안 쓰게 되면 거짓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감연산식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 자, 그리고 제가 만약에 얘를 10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10으로 넣었을 때 이 조건문은 실행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실행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실행이 되면 왜냐면 10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작진 않지만 같잖아요. 그러면 이때 뭐 출력되겠어요? 10 출력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얘를 이런 식으로 써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10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당연히 얘 출력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거짓이기 때문에 출력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거 조건식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근데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그렇죠. 왜요? i의 값이 1로 지금 우리는 가까워져야 되는데
i가 즉 i의 값이 1로부터 멀어진다 가까워진다? 멀어져요.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이게 뭐예요? i의 값을 1씩 증가시킨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실행해보면 i의 값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한루프에 갇혀요. 자, 그러면 얘가 1로부터 가까워지려면 얘를 i 증가시켜줘야겠어요? 감소시켜줘야겠어요? 감소시켜줘야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바로 역순출력이에요. 이렇게 써주면 10부터 1까지 역순으로 해가지고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때 이 무한루프에 갇히는 걸 굉장히 주의를 하셔라. 뭔 말인지 이해되죠? 무한루프에 갇혀버리면 재빨리 종료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while문은 언제 실행된다? 오직 조건문이 참인 경우에만 실행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언제 빠져나온다? 조건문이 false, 즉 거짓일 때 빠져나온다. 그리고 요 증감연산식이랑 증감연산식을 빼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i의 값이 증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무한루프에 갇히니까 그 무한루프에 갇히는 거를 주의를 하셔라.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